그러면은 일단 라임 옵티머스가 잘못한 건 맞아. 네. 그리고 이제 판매사도 그 중간에서 꽤 막중한 책임을 묻게 됐어요. 네.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뭔가 좀 책임을 지게 되는 주체가 있나요? 최초로 옵티머스 사태에서 최초로 금감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냐? 이게 펀드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은행. 네. 거기가 수탁은행까지 책임을 물었다고요? 네. 하나은행이거든요. 하나은행에도 경징계도 아니라 중징계를 때려서 중징계를. 이유는 이 수탁사라고 하면은 이 펀드도 그냥 판매사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막 자기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판매사가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펀드를 가입하면은 이 판매사는 수탁은행에 이 펀드 자금을 넘기거든요. 예. 그럼 이 수탁사는 이 펀드 자금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환매가 요청이 오면은 판매사가 환매 요청하면은 돈을 뭐 주고 그다음에 뭐 운용사에서 이 자산을 사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은 이 자산을 사주고, 그러니까 대금 결제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네. 우리가 운용사, 그 펀드 매니저라는 사람들이 네. 자기가 돈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용사의 펀드에 가입하면은 그 돈이 운용사로 가는 게 아니고 은행으로 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펀드 매니저가 여기서 이 주식 사주세요, 이 주식 팔아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움직이는 거지 운용사에 돈이 있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수탁은행은 그냥 그 펀드 매니저의 어떤 그 지시를 수동적으로 따르는 자금 보관원인데 네. 여기에다 책임을 물렸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는 그거예요.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요는 왜 수탁은행에까지 책임을 물었냐? 펀드의 재산 관리를,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의 매출 채권 이거가 뻔히 불가능한 구조라는 거를 수탁은행이 알았을 텐데 예. 이걸 펀드 그 운용 지시를 받거나 이런 거 했을 때 너네가 알아챘어야 된다. 관리를 잘 했어야 된다. 그런 논리로 금감원이 중징계를 때린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수탁은행 입장에서 이게 아까 권순희 기자 말한 것처럼 이게 사모펀드거든요. 옵티머스는. 예.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 수탁은행이 어떤 펀드 재산 관리 의무나 이런 의무들이 딱딱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9인 이하의 사람들이 조금 규제를 안 받고 자유롭게 투자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펀드이기 때문에 수탁사에 대한 규제도 적거든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상 펀드에 있어서 뭐 수탁사는 이런 선관 의미를 책임을 지고 재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다만 사모펀드 투자자에는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외로 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모펀드라는 어떤 특성상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아니 규정상 이게 우리가 그런 의무가 예외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문제를 삼아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걸 문제를 삼아서 이 선관주의 의무라는 게 참 코에 보면 코걸이고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중징계를 때리니까 좀 억울하다. 이게 뭐 하나은행 중징계에서 그친 게 아니라 이 판매사가 아까 옵티머스 사례에서 100% 환불해 주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판매사가 NH증권인데 뭘 했냐? 하나은행에 소송을 걸었어요. 아, 판매사가 수탁은행한테? 그러니까 우리 금감원이 우리 판매사한테 100% 보상해주라 하니까 판매사가 보기에 아니 하나은행도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거면은 하나은행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당국에서 판단을 한 건데 그러니까 사건은 하나인데 그거에 대한 그 이해관계자는 여럿이고 그 중에 100%를 물어준 건 내 돈으로 물어줬단 말이야. 그럼 너네도 잘못했다고 그랬고 너도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그 돈을 왜 내가 다 물어줘야 돼? 이런 건이죠. 그러니까 하나은행에 그 판매사가 구상권 청구,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걸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이거에 전 후폭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옵티머스에서 이게 옵티머스 사례가 그냥 뭐 투자자 책임도 있으니까 뭐 앞선 라임이나 뭐 DLF처럼 뭐 한 7%, 80% 하세요 하면은 이게 아니라 이게 어쨌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금감원의 이 어떤 투자자 보호에 과도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책임을 물려야 될 대상을 찾다 보니까 수탁은행까지 간 거고 결국 이 판매사와 수탁은행의 소송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네. 와, 이게 진짜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이 평상시답지 않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개념을 들고 왔고 그리고 이게 촘촘하게 체계로 잡혀져 있던 자본 시스템의 한 고리를 딱 끊어버리고 나니까 연달아서 여기서 뭐 판매사가 수탁 걸고 수탁 회사가 펀드에 또 소송 걸 거 아니에요. 와, 이게 참 라임 옵티머스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이유가 있네요.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어쨌든 거기 중징계라는 게 기관 입장에서는 거기 다 그 주요한 고위직 임원들의 다 무술이 달려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으세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소송이 하나의 공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결론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이런 과도한, 오늘도 제가 이제 저희 회사 머니투데이 방송 통해서 기사를 제목을 어떻게 썼냐면, 좀 자충수가 된 펀드 100% 환불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첫 번째 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더 이상 금융감독원이 내놓는 분쟁 조정 아니나 이런 징계에 대해서 맞아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이 금융감독원이 제시하는 이걸 가지고 잘 합의를 해서 마무리합시다 이게 아니라 소송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금융감독원이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우린 억울해 소송합시다. 그러면 이게 금융감독원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정부 금융위원회도 금융위원회도 있고 한데 이 위상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뭐 이거는 뭐 그냥 그들의 문제일 뿐인데. 근데 그 문제가 또 사실 금융감독원 선에서 대충 정리가 되면은 맞습니다. 그나마 그 피해자들이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적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소송을 가게 되면은 진짜 소송은 돈 많은 사람이 이길 수 있거든요. 막 진짜 금융사들이 막 비싼 로펌 써가지고 막 소송 질질질질 끌면서 이거 계속 가져가면은 피해자들이 그 구제받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억 구제받으려고 그러다가 뭐 시간에 비용에 막 몇 천만 원씩 들어가고 기회비용 따지면 그럼 엄청나게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냥 정부 조직에서 약간의 그 정부의 권위, 주먹을 이용해서 금융회사한테 너 소송하지 마.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분쟁 조정을 하는 중간에는 소송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이런 일들이 결국은 이제 금융사로 하여금 이제 행정에 대해서 불복하게 만들고 소비자들도 야 뭐 좀 더 달라 그러면 더 주는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가게 되면은 오히려 진짜 그 중간에서 그 소송 과정상에서 피해를 많이 보는 이게 우리나라 법률실장의 그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게요. 오늘의 뭐 결론, 핵심 결론은 권순우 기자가 방금 말한 거랑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소송 비용, 그리고 뭐 이 사모펀드에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비용이 은행이 감당을 하겠어요? 이거 기업인데? 이게 투자자들한테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정말 좋은 사모펀드가 있고, 뭐, 사실 뭐 요즘에 무슨 뭐 코인이니 뭐니 막 뭐 이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 사모펀드는 정말 제도권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품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비용이 올라가다 보면은 그 투자자들한테 전가가 되고, 실제로 이 수탁은행의 이 중징계를 때려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펀드 수탁은행들이 이거 리스크 관리 우리 해야 된다. 이 수수료를 막 10배를 높인대요. 수수료를. 왜냐면 그럼 당연히 그럴만 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한 1,000억짜리 펀드를 해줬는데 이제는 이게 관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애초에 규모를 막 훨씬 더 1,000억은 안 돼. 그래도 한 2, 3천억은 돼야지 우리가 맡아줄게.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 비용이 들어갈 테니까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게 우리 그 사모펀드 시장이 사모펀드가 뭐 이미지가 안 좋고 뭐 그런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사모펀드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기업들한테 자금 공급을 하는 정말 중요한 축이거든요. 이게 분명히 성장을 해오고 있고 그럼으로써 뭔가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을 텐데 그게 이 운용사 한두 곳의 그 어떤 정말 그 사기와 같은 잘못 그리고 그걸 본 어떤 금감원의 조금 그 자본시장 관점에서 납득하기 조금 쉽지 않은 그런 판결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은 결국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이 되고 이거는 결국 우리 경제 정말 크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저는 저 부분 좀 아쉬웠어요. 이게 100%를 낼 때 금융감독원이 너무 멋있는 척을 하면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자 보호를 잘해서 100%를 다 보상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00%라는 거는 원래 그 운전을 하다 과실할 때 100%도 너무나 명백하게 누구나 인정할 만하게 가해자의 잘못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정말 조금만 삐뚤어지게 맞아도 우리가 100%안 나오잖아요. 근데 금융감독원에서 판매사한테 100% 책임을 묻는다는 거는 진짜 누구에게다 보여줘도 납득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근거로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진짜 라인펀드 우리가 100% 보상해드렸습니다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판매한 시점에 이 판매사가 그 잘못을 인지하고서도 팔았던. 그러니까 처음 판매를 했던 그 시점에 내가 알면서도 수수료 때문에 팔았다는 너무나 명백한 근거가 있을 때만 그렇기 때문에 100%를 해드린다라는 걸 강조를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금융감독원이 진짜 의지를 가지고 해서 100%가 된 게 아니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100%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강조해 줬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금융감독원이 그 중간에서 우리가 투자자 보호를 열심히 하려고 정말 이렇게 노력해갖고 100%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 뒤에 분들은 야, 지난번에 걔네들은 열심히 해서 100 만들어주고 우리는 왜 80밖에 안 만들어줘? 다시 해와. 이런 요구가 생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투자자 보호라는 것이, 근데 사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투자자 보호는 손실에 대한 보호가 아닙니다. 그 절차에 대한 보호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본 거를 보호해 주는 건 투자자 보호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누군가의 이해관계를 엇갈리게 만들어서 그 비용을 높이는 측면이 오히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 상장돼 있었는데 그 상장된 회사가 원래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러면 야, 이게 왜 상장돼 있는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게 이 멀쩡하게 회사가 있는데 내가 투자를 한 다음에 그 회사가 망했다. 이거를 보호해 주진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금융감독원의 태도는 저는 조금 과도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어떤 손실의 아픔과 이런 걸 매우 공감하면서도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공감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제도를 유지해야 되는 금융감독원은 좀 더 그 시장이라는 건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금융사, 수탁사 이런 시스템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와 네. 법리를 가지고 접근을 해줬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서 한쪽 굉장히 좀 메시지. 저는 이거 뭐 100% 보상해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정말 잘못한 거니까. 근데 그 메시지가 너무 이제 자신들을 포장하는 데 사용됐던 점도 분명히 좀 잘못된 시그널로 시장에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데, 걱정이네요, 좀. 그러니까 이게 금융회사 흔들라고 우리가 이거 만드는 게 아닌데. 네. 근데 사실 정말, 근데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정말 이게 좀, 그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게 넋두리를 하자면은 이런 게 정말 기자 입장에서도 어려운 주제예요. 왜냐면 이게 정말 안타깝거든요. 개별 그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은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분들 편 들어드리는 거, 말로 편 들어드리는 거 쉽습니다. 근데 더 많은 분들이 투자 시장에 접근했을 때 이렇게 사기를 당하지 않고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기 위해 좀 금사빠 허인영 기자가 앞으로도 노력할 겁니다. 저는 안 할 겁니다. 저는 투자자 보호가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